안녕하세요. 턱스토리 장재입니다. 오늘 할 과학놀이의 주제는요, 동적평형입니다. 동적평형은 고등학교 화학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겉보기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매우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화학에서 배우는 동적평형의 예로는 증기압과 화학평형이 있습니다. 먼저 증기압은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의 기체의 압력을 의미하고요. 화학평형이란 닫힌 개의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적평형인 이유는요, 증기압에서는 액체의 양이 일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과 응축이 동일한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화학평형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학 시간에 배우는 다소 복잡한 개념은 잠시 잊도록 하고 동적평형 그 컨셉만을 가지고 과학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입니다. 공항이나 환승역 같은 데 가면 무빙워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빙워크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어떻게 되죠? 문워크가 되겠죠. 제 문워크 어떤가요? 다시 무빙워크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걷게 되면 계속 움직이고 있으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상태를 동적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에서는 알자의 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경사면에 올려진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지만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크기의 힘인 마찰력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자 힘이 0으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 이전인 정지 마찰력 구간에서는 바로 동적평형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사면이 증가할 때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받는 힘이 점점 증가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크기의 힘인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동적평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생물에서의 동적평형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분열법 혹은 이분법이라고 배우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의 세포가 4개가 되고 4개의 세포가 8개가 되는 분열 방법입니다. 수학 1에서 배우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생물 1에서는 이 그래프를 J자형인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하고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실제 생장 곡선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환경 수용력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장균과 같은 미생물을 배양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 수용력 이후에 세포 수가 감소하게 되는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세포 생장 곡선을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정체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동적평형인데요. 이 정체기에서는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와 세포가 사멸하는 속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세포 생장,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를 동적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살펴볼까요?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고를지 모를 때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상황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끝으로 축구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22명의 양팀 선수들이 90분 동안 잔디밭에 앉아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치열했던 경합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동적평형이라는 개념은 정말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단어인데요. 비록 변화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역동적일지는 본인이 상상하기 나름인 것이죠. 만약 동적평형을 시적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떠올릴 수 있는 동적평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턱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